그리고 우리 3강에서는 2강에서 대나무채 솜사탕채 배우면서 참 저기까지 같이 했었죠. 기억, 니은, 디귿 배우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부분 다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2강 강의 아직 들을 수 있거든요. 2강 강의 돌아가셔서 그 부분 한번 쭉 보면서 한 번 더 적어보면 아마도 글씨가 예쁘게 정착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3강에서는 이어서 가나다라 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구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했었죠. 결구란 캘리그라피에서 글자 한 글자를 한 글자 독립된 글자가 아니라 뭉쳐서 단어로 보이고 뭉쳐서 문장으로 보이고 문장도 뭉쳐서 하나의 작품으로 눈에 확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결구와 강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때는 하지 못했고요. 결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3강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4강에 와서 결구를 하면서 강조를 하는 방법까지 배웠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면 좋겠네요. 4강에서 강조하는 방법 그리고 결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내용 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강조는 2가지 방법을 할 수 있다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났으면 좋겠네요. 이 조자로 안 보여요. 잘못 썼어요. 네, 이렇게 쓰면 강조로 보이죠. 자, 캘리그라퍼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잘 쓰지는 않습니다. 다들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하고 그리고 작품 만들 때는 100번 이상씩 써본다고 이야기했었죠. 네, 강조를 할 때는 강조의 방법은 크게 2가지. 하나는 크기, 하나는 굵기. 강할수록 크게, 강할수록 굵게 하면서 그 사이에서 또 변화를 주어야 하죠. 그래서 변화 주는 방법 배우려고 했던 연습 기억나나요? 아무렇게나 합니다. 강, 약, 약, 강, 약.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글씨를 써보는 거죠. 봄길이라는 글씨 한번 써볼게요. 네, 봄길을 강량약, 강강약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누르다가 먹물 쭉 나와갖고 종이다 망치는 거 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비읍 강하게, 오 약하게, 이음도 약하게, 그리고 강강약, 기역 강하게, 이몸 강하게, 리을 약하게. 네, 이렇게 쓰면 돼요. 바꿀까요? 약, 강, 약. 아무렇게나 자기가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부르고 그대로 쓰는 연습. 약하게, 비읍, 약하게, 오, 약하게. 큰일 났습니다. 솜사탕채는 받침을 강하게 쓰지 말라 하였건을 강이 나왔네요. 그래서 크기는 크게 하지 않으면서 굵기로 미음을 강조를 해주죠. 네. 그리고 강, 기억 아주 강하게 쓰시고, 약. 네. 요렇게 강하게 쓰기, 약하게 쓰기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요런 연습 방법 하나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결구는 맞춰주기 위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크기 말고 굵기 말고 그 글자의 형태로도 강조를 해줄 수 있는데요. 형태 강조까지 들어가면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예를 들면 봄을 쓸 때 이 비읍을 형태로 강조를 해줍니다. 비읍을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기 마치 꽃봉오리에 꽃이 이렇게 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러나 이렇게 된 거를 옴자로 읽지는 않죠. 사람들이 대부분 봄자로 읽을 수 있을 정도 모양을 이런 식으로 네, 사랑스럽게 이렇게 강조해 줄 수 있어요. 형태를 좀 재밌게 디자인해서 아름답게 변형을 주어서 강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강조를 할 수 있지만 주로 어려우니 크기와 굵기 가지고 변화를 주는 걸 기본으로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형태 같은 경우는 잘못 변형을 하면 글씨가 잘못 익히거나 혹은 예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여러 번 연습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글자 쓰기, 세 글자 쓰기 요거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요렇게 생긴 칸이 있었잖아요. 이런 칸. 요렇게. 안에 넣어보기. 이렇게 생긴 칸에 넣어보기. 아니면 아예 이렇게. 이렇게 생긴 칸에 넣어보기. 뭐 했었던 거 기억날 거예요. 혹시 그 부분 궁금한 친구들은 다시 돌아가서 한번 행복도 써보고, 봄길도 써보고, 웃음도 써보고, 연습을 다시 한번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5강에서 이제 문장으로 강조 들어가기를 배웠었습니다. 여우비라는 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 유성이라는 시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어떻게 쓰면 더 결구가 잘 맞는지 이런 것들 연습해 봤었고요.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서 친구들이 글씨 쓰는 거를 선생님이 직접 수정을 해주고 교정을 해주지는 못하지만 장점도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좀 안 됐던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밖에 나갈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요즘 펜 하나, 예쁜 색깔 펜 하나 장만하셔서 캘리 쓰면서 캘리를 쓰다 보면 선생님이 첫 시간부터 강조했던 게 내가 쓰고 싶은 글귀를 찾게 된다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래 들으면서 이 노랫말 가사 너무 좋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적어놨다가 캘리그라피로 써보시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잘못했는데 미안하다, 엄마 사랑한다 이런 거 보내고 싶다. 그럼 그것도 좀 보내보시고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쓰면서 시간 좀 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강에서 했던 게 육강에서 배웠던 거는 요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문구를 적어 내주셨고요. 그걸 선생님이 캘리그라피로 함께 작업해보는 그런 수업을 가졌었습니다. 넌 항상 나의 첫 번째 날이야.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요거를 배울 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던 건 글씨 구조 요렇게 맞췄고요. 그리고 난을 강조를 해줬습니다. 근데 넌을 강조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뻔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요거는 단정한 서체를 쓰면서 선생님이 단정한 서체 쓰기 위한 방법. 기본적으로 솜사탕채처럼 쓰되 좀 덜 굴려라. 덜 굴리는 대신 모음을 이렇게 약간 꺾어주면 더 글씨가 품이 있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요거 가르쳐 주면서는요, 어떤 거 이야기 했었냐 하면, 수성펜을 쓴다면 물을 살짝 대보는 것도 예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거 얘기해 줬고요. 그리고 이런 일러스트 같은 거는 자기가 상상해서 그리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 찾아보면 아기 상어 일러스트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그림화, 일러스트화 된 거는 따라 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옆에다가 살짝 넣어주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 만들 수 있다. 자, 요거 대나무채였습니다. 대나무채를 2개 정도 썼던 것 같은데요. 대나무채는 색연필로 쓰는 것도 상당히 멋스럽다. 그리고 약간 음영을 넣어주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다른 색연필 이용해줘도 괜찮다. 이런 거. 그리고 옆으로 뻗어가는 모음을 거침없이 뻗어줘야 멋진 대나무채를 쓸 수 있습니다. 서툰 채로
야, 너라면 무조건 이렇게 쭉쭉 빼주면서 쓰다 보면은 대나무채의 멋스러움이 잘 드러나고요. 너무 많이 뻗지 마세요. 힘이 빠져요. 그래서 뺄 수 있는 거는 내가 힘을 줘서 꾹 눌러서 써줄 때 그 기울기를 유지를 하고 굵기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빼줘야지 꾸불렁 계속 빼주면은 대나무채의 멋스러움이 째재쟁 깨지겠죠. 네, 그리고 역시 강조하는 부분 큰 글자로 강조해 주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왜 더 잘 못하니? 더 잘하지 그러니? 더 잘했으면 좋겠어. 열심히 좀 해 라고 말하는 거 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얘기고요. 정말 지금까지 괜찮게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장인가요? 예, 그 다음에 아주 전형적인 솜사탕채로 썼습니다. 이렇게 집중을 딱 시켜줬죠. 결구에 신경 많이 썼어요. 보고 싶다의 요 공간에 이자 모음을 위로 빼면서 넣어줬고요. 말하니까 역시 요 공간 메워주려고 모음을 위로 길게 빼서 맞춰줬습니다. 더 보고 싶다를 제일 크게 강조를 해줬고요. 그리고 아주 조그맣게 꽃 하나 그려주면은 색깔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캘리그라피 대부분 검정으로 쓰잖아요. 이런 꽃 그림 하나 같은 거 들어가면 훨씬 더 화사하고 그리고 집중이 잘 되는 작품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요건 마카로 쓴 솜사탕채였어요. 마카로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붓펜으로 쓰는 것보다는 좀 덜 동글동글해지는데 이게 또 마카만의 특징이고요. 이런 서체가 더 좋은 친구들은 마카나 매직 이용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형태로 강조해준다고 했던 거 복자 안에 하트 넣어준 이런 형태 있죠. 지난번에 선생님이 멍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 친구 작품을 망쳤네요. 가려졌어요. 자, 네이클로버 같은 거 그때 그렸는데 요거 그렇게 마음에 썩 들진 않습니다. 수성펜이 있다면 조금 형태를 갈아듬어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영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느낌이 들 때 얘를 약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느다란 펜 있으면 이 펜으로 테두리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위에 먹물 때문에 망쳤어요. 그러나 망친 표는 내지 않습니다. 작가가 망쳤다고 하면 정말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라인을 잡아주게 되면은 좀 못 그린 일러스트도 나름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작업할 때 두 가지 방법. 하나는 펜으로 먼저 한 다음에 물감을 살짝 묻혀줘라. 또 하나의 방법은 얘로 한 다음에 물감으로 그리고 펜을 한다. 펜으로 그리고 물감을 한다. 마찬가지인데요. 라인이 아주 물감과 펜이 1mm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으면 그리 이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감이 밖으로 나간 애도 있고 물감이 안에 들어간 애도 있고 라인이 물감 위로 타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약간 밖으로 나가서 흰색이 희끗희끗 보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더 예쁩니다. 선생님이 행복할 때는 꼭 여기 하트 집어넣죠. 그래서 요거 살짝 색깔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거 이야기했었고요. 자, 오늘도 화이팅. 아까 말했던 그림자 효과. 해가 여기서 비친다. 그런 그림자는 그 반대쪽으로 들이온다. 라는 거 신경 쓰고 그쪽 방향으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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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오른쪽, 오른쪽, 아래쪽, 아래쪽 이런 식으로 방향을 일관되게 해주셔야 돼요. 위아래로 하면 그림자 효과 전혀 나타나지 않고 조잡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림자 효과를 넣어줄 때는 방향을 신경을 쓰면서 해주시고요. 다양한 캘리그라피, 필기, 소재가 다양하다라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색연필, 크레파스로 작업을 했습니다. 크레파스로 하게 되면 섬세하고 가늘고 이런 표현은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글자 수가 너무 많은 건 곤란하고요. 글자 수가 몇 글자 안 되는 것 작업할 때 크레파스 써보세요. 굉장히 예쁘죠.
자, 이거 글씨 쓸 때 사랑, 사랑, 사랑이 반복되니 똑같은 글씨로 꼭 쓸 필요는 없다. 우리가 솜사탕채로 쓰고 있지만 대나무채에 배웠던 시옷도 한번 갖다 써보고 대나무채 리을도 좀 써보고 하면서 변화를 주는 연습 하는 거 알려드렸었고요. 여기까지군요. 네. 아,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나무젓가락으로 쓴 글씨도 있었는데, 아, 여기 몇 장 더 있네요. 맞아요, 그랬죠. 나무젓가락으로 쓴 글씨도 있었고,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이건 아예 물감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혹시 워터브러쉬라고 하는 재료가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물감을 찍어서 글씨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붓에 물감 묻혀서 작업해도 됩니다. 아, 이거 선생님 좋아하는 나무젓가락으로 쓴 거. 나무젓가락도 가는 면이 있고 굵은 면이 있기 때문에 굵은 글씨, 가는 글씨가 다 가능하다고 했고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글씨가 삐뚤빼뚤 써질까? 내 캘리그라피 글씨는 왜 그렇게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고 흩어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라면 나무젓가락으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나무젓가락으로 쓸 때는 그 서툴고 삐뚤빼뚤한 느낌을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고수가 쓴 글씨나 못 쓰는 사람이 쓴 그 나무젓가락 글씨나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고수일수록 못 쓰는 것처럼 보이는 글씨체를 더 선호한다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오렌지 태양 아래, 여기 많았는데 한마터면 못 볼 뻔했네요. 그래서 오렌지를 그리든 태양을 그리든 조그만 사파 하나 넣어주면 더 좋고요. 그리고 마카를 쓸 때 굵기 강조 힘들지만 2번 쓰고 3번 쓰고 겹쳐 써서 굵기를 만들어주면 강조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도 수고했어요. 기억나네요. 선생님이 이거 너무 좋아했던 거. 정말 수고했다는 느낌 난다고. 스마일 그림은 그리기가 참 쉬워요. 동그라미 그리고 눈을 점을 찍어도 좋고 이렇게 약간 길게 그어줘도 되고요. 동그란 입만 그려주면 누구나 보면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는,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캘리그라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공을 좀 많이 들였었죠. 검정색 색지에 화이트 마카로 글씨를 쓰면서 포일 캘리로 포인트를 좀 주었고요. 혹시 그 질문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그 사용한 캘리그라피 소재 중에 그거는 어디서 구입을 할 수 있나요? 라든가 그 소재 이름은 뭔가요? 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부분 좀 어렵다라든가 이런 거 질문하는 친구가 있으면 선생님이 오늘 네이버 폼 질문에는 그동안 뭐 하고 싶었던 말이나 질문하고 싶은 거 주관식으로 넣을 수 있는 란을 만들게요. 거기에다가 질문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해주세요. 선생님이 답변을 꼭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사실은 요 원격 수업 준비하느라고 그 원격 수업 영상을 온라인 클래스에 올릴 때 선생님은 가급적 선명하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영상을 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크기가 온라인 클래스에 바로 안 올라가서 유튜브를 공유해서 올라오려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찾아 들어오면 캘리 수업이 다 끝나도 그 영상 계속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유튜브 어떻게 검색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혹시 더 배우고 싶은 친구 있으면,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유튜브 들어와서 배우셔도 되고요.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친구들이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했어요. 왜 했냐 하면 캘리그라피 우리가 6강 동안 배운 내용이 요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강조했던 결구, 자음 쓰는 방법, 강조하는 방법, 전체적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방법 이런 거 다 가르쳐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복습한 것과 요 작품을 통한 복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6강의 내용들이 다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